자, 이번에는 집합 사이에 포함하기.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 안 할 겁니다. 집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녀석이에요. 자, 맨 처음에 부분집합이 뭔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녀석의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 그냥 말로 하면 보통 처음 배우면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한번 만나 드릴게요. 그럼 이야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집합을 우리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다. 요런 상황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집합이 하나 집합 안에 쏙 들어와 있는 마치 나의 일부분 같은 느낌일 때, 요럴 때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녀석의 정확한 정의는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그러니까 A가 1, 2, 3을 가지고 있는데 B도 1, 2, 3을 가지고 있고, A가 157을 가지고 있는데 B도 157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가지고 있다라면 이 녀석을 뭐라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좀 기호일 것 같은데요,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요. 됐죠? 자, 옆에다가 구별이라고 좀 적어볼게요. 우리 앞에서 요런 걸 배웠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컨테인이라는 포함하다 약자를 따서 C를 구분인 거고, 요건 E를 구분인 거야. 두 개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앞에 있는 대상이 달라요. 요 기호가 들어가면 앞에가 뭐가 되냐면 집합이 되게 될 거고요. 요 기호가 되게 되면 앞에 거는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장난치는 게 여러분 집합에서 첫 번째 물어보는 키포인트입니다. 아마 뒤에서 문제 나올 거예요. 요거 내신에서 굉장히 잘 물어봐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헷갈려서 그래. 근데 처음에 방법만, 요령만 확실히 터득하면 되거든. 그건 조금 이따가 쌤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요 기호가 나오면 앞에는 집합이 와야 되고, 요 기호가 가면 앞에는 원소가 와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됐죠? 이 녀석은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좀 더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부분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한번 볼 건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어. 그게 1, 2, 3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는데, 얘들의 부분집합을 다 나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사실은 집합이 지금 3개니까 별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나열하는 게 꽤나 혼동이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집합을 나열하는 요령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그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1개인 부분집합, 2개인 거, 3개니까 3개까지 나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우리 보통 공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첫 번째 성질, 공집합은요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됐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항상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을 잡아내더라도 부분집합 잡아낼 때 공집합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는 하나만 집어넣은 거, 2만 집어넣은 거, 그 집합 안에 3이 집어넣은 거. 왜?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얘가 가지고 있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얘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부분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두 개짜리는 이제 차례대로 1, 2, 1, 3,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1, 2, 3이라고 하는 저 녀석과 똑같은 녀석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다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왜? 아까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얘가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 요거 기억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서로 같은 집합인데, 자,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적어요. 집합이 같다라는 걸 뭐 크게 이견 없죠? 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근데 요거를 한 번씩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기호로 정의를 해주기도 하거든. 요게 애들 은근히 헷갈려하는데, 잘 봐. 이게 뭐냐면 A가 B이면서 B도 A에 포함이 되는, 요게 서로 같은 집합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법이에요. 근데 간혹 문제에서
이게 성립하는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은 집합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서로 같은 집합은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표현 정도만 하나 잘 좀 봐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는요. 진, 부, 분 집합이에요. 진, 부, 분 집합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A가 B에 포함이 돼. 다시 하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런데 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A는 B가 아니어야 돼.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한 줄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해 볼게. 자기 자신을 뭐한 제외한 부분 집합을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부분 집합 잡아냈잖아. 이 중에서 요렇게 있죠. 요만큼이 뭐냐면 요 A라는 녀석의 진부분 집합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딱 뭐만 빼면 돼? 자기 자신 딱 하나 빼버린 집합을 우리 뭐라 하냐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녀석을 기호로 표현하면 요딴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눈에 익혀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오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어보지 않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우리 필수예제 5번을 바로 한번 가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거의 시험에 한 문제에 꼭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나오면 시험 첫 번째 페이지 있지? 첫 번째 페이지.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그 페이지 나와. 근데 은근히 헷갈려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틀리면 안 되잖아 보통. 시험 첫째 작업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보통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헷갈려서 학생들 실수하는 파트니까 그거 딱 집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봅시다. A라는 집합을 잡았는데 그 안에 원소가 이렇게 생긴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가 요 기호랑 요 기호를 막 섞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에 있는 기호는 앞에 뭐가 와야 돼? 원소가 와야 돼. 그럼 이거 있는 거 집합이 와야 돼. 이게 뭐가 어렵겠어? 라고 하는데 어렵게 여러분 헷갈리게끔 낼 거거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은 원소 찾기야. 그리고 마치 틀린 그림 찾기. 여러분 틀린 그림 알지? 이렇게 그림 두 개 똑같은 거 놔두고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여기 노란색, 여기 다른 색이네. 아니면 여기 모양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찾는 거 있잖아. 그거 하는 거야. 읽지 말라라는 거야. 제발 읽지 말라라는 거야. 이게 뭐고 어떤 원소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더 어려워져. 그냥 그림 비교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아? 이거랑 이거랑 같아? 요 느낌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안 헷갈려. 하나도 안 헷갈려.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일단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다 찾아볼 거야. 읽지마. 그냥 모양이야. 이렇게 생긴 모양 원소 하나, 이렇게 생긴 모양 원소 하나, 이렇게 생긴 모양 원소 하나, 이렇게 생긴 모양의 원소가 4개 들어있는 거야. 뭐 집합이 이런 거 읽지 말라니까. 저 무슨 집합 아니야. 그냥 저렇게 생긴 4가지 모양. 마치 이런 모양이야. 별표, 세고, 네고, 동그라미 4개 모아놓은 집합. 이거는 별반 차이 없는 거야. 되겠죠? 이거는 읽지 않을 거잖아. 그냥 저거 똑같은 모양 비교하듯이 그냥 저렇게 생긴 모양을 마치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부분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문제를 내실 거예요. 자, 지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니다. 거기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A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요 기호 앞에는 원소라 그랬죠. 그럼 이게 통째로가 뭐가 해야 돼? 원소여야 돼? 지금부터 비교. 똑같은 거 없잖아. 아니 읽는 게 아니야. 뭐 저기 여기 뭐 이런 게 읽는 게 아니야. 저거랑 똑같은 모양의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는 거야. 됐죠? 얘는 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1, 2 요렇게 A. 근데 이 기호가 있으면 앞에는 원소라 그랬어. 그럼 무조건 그걸 통째로 체크하면 돼. 그러나 이제 똑같은 걸 찾으면 돼. 근데 얘랑 똑같아지는 거 맞지?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2번은 정답인 거야. 됐나요? 자, 다음에 3번도 가볼게요. 3번 보시게 되게 되면 이번에는 0, 2, A야. 그럼 요 기호 앞에는 집합이 온다 그래서 그럼 우리 집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소 찾기라 그랬잖아. 그럼 요 또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또 찾아. 요 집합 안에 원소 있지? 맞춰보는 거야? 매치. 오케이, 똑같아. 너랑 똑같은 거 없잖아. 똑같은 모양 찾는 거야? 없으니까 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되겠죠? 다시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하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이번에는 1, 2, A 이렇게.
이 모양 앞에 있으면 집합을 찾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찾아. 매치 똑같아.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다음 다섯 번째. 거기 보니까 이 녀석은 A 원소가 아니다. 이 기호의 의미는 뭐예요? 요 기호 앞에는 원소에 대한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라고 하면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몇 개 더 해볼게요. 몇 개 더 해볼게요. 주의할 만한 거, 여기서 만들 만한 거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됐나? 그럼 얘들아 말이 요 앞에 있는 건 집합이라 그랬잖아. 그럼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찾았잖아. 비교해. 똑같은 거 들어져 있잖아. 그럼 얘도 맞는 말이야. 됐니? 다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자 이렇게 이것도 맞는 말이니 이 앞에는 집합이라고 그랬었어. 근데 집합기호 관료가 없지. 근데 이게 혼자 있으면 그때는 뭐라 하는 거라고? 공집합. 그러니까 아까 저기 봤던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무언집이니까 얘도 맞는 말이야. 보통은 이게 어렵게 되려면 이런 공집합을 많이 썼거나 집합기호를 섞는 경우. 그 다음에 잘 봐.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 헷갈릴 만한 부분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뭐야? 집합이지. 요거 집합이어야 돼. 그럼 집합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원소 찾기. 됐죠? 얘랑 똑같은 원소 있어? 있잖아. 얘도 맞는 말이라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만한 부분 아니야.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부분을 딱 놔둬서 아리달송하게, 그러니까 아리달송한 걸 딱 정확하게 하는 거는 그냥 원소 찾으면 돼. 원소는 원소니까 그냥 똑같은 거 비교. 집합이면 그 안에 또 원소 찾아서 또 하나씩 매치. 그래서 똑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마치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쌤 이거 집합이잖아요. 이거 집합이니까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졸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 있나 없나 찾는 거야. 맞춰는 거. 그러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 원소 찾을 줄 알아야 돼. 원소 못 찾진 않잖아. 집합기호 안에 심표사에 들어있는 게 모두 원소일 테니까 그거 1대1로 매칭시켜서 맞는지 아닌지 비교합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그럼 이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또 하고 가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6번을 받아보니까 1번.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2랑 A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 A 빼기 4, 그 다음에 12 빼기 A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가 어디에? B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아까 포함된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중에 2라는 녀석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2를 낼 수 없으니까 얘 또는 얘가 2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A 빼기 4가 2가 될 때랑 두 번째 12 빼기 A가 2가 되는 경우. 다른 말로 하면 A가 6이 되거나 A가 10이 될 때 이렇게. 근데 왜 답은 한 가지야? 왜냐하면 A가 정해진 건 한 가지일 테니까 포함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 뭘 체크 안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 B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 모든 원소에 될 테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다시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A라는 집합을 나열해 보면 2랑 6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러면 B라는 집합은 1,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2, 6 집어넣으면 6이 될 테니까 오케이, 모두 들어져 있네. 일단 이 문제 정답은 6일 거예요. 됐죠? 한 번 더 여기 A라는 집합을 한번 다시 나열해 볼게요. 2랑 10이 되면 될 거고, B라는 녀석은 요게 1이고 10 집어넣으면 10에서 4를 빼면 6. 그럼 요거는 2가 될 테니까 얘는 들어있지만 얘가 들어있지 않게 되어서 얘는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여기 확인까지 해주시면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A라는 집합이, 자 이번에는 6 A 플러스 5, 그 다음에 2A 빼기 1 이렇게 생겨져 있고, B라는 집합은 5 8 A제곱 빼기 A. 근데 이번에는 A, B가 서로 뭐하고 있다? 같은 집합이다. 이때 A 값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같은 집합이니까 원소 모두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자. 잠깐만. 여기 6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6 아니고 얘가 6 아니니까 얘가 누구여야 돼? 6이어야 될 수밖에 없네.
그런데 이것만 확인해서 안 된다고 그랬지. 왜? 얘들도 나머지랑 같아진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a제곱 빼기 a가 6이 되는 걸 체크하면 a제곱 빼기 a 빼기 6은 0이 될 거고요. a 빼기 3, a 더하기 2는 0이 될 테니까 a라는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나누어 봐야죠. 첫 번째 a가 무엇일 때? 3일 때. 왜? 다른 건 확인 안 했잖아요. 자, a에다 집어넣게 되면 6, 요거 집어넣으면 8, 3 집어넣으면 6에서 1 뺐으니까 5. 맞아요? 5도 있고 8도 있고 6 같아지는 거 맞을 테니까 얘는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안 되시면 우리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2라고 집어넣고 a라는 집합의 혼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6.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이 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나? 같아지는 거 아닌 거지. 그렇죠? 얘는 틀렸다. 이렇게 마지막 확인 작업까지 해주시면 된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주십시오.